다 오셨나요? 어, 다 오셨지. 진행하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심화과정 2차 프로젝트 오늘 완료 보고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좀 잘 해주시고 1조부터 먼저 발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1조 2차 프로젝트 주제는 AMR 물류 이동 차량의 위험 주행 상황을 사전 감지하는 AI 스마트 운영 플랫폼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어, 우선 저희 팀원 소개로는 어, 저희 이번 프로젝트는 5명이 진행하였고 데이터 분석, 모델링, 컴퓨터 비전,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프라, 데브옵스, CI/CD, 문서화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목차로는 프로젝트 배경, 시스템 아키텍처, AI 모델, 결과물, 결론 및 회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 왜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 통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AMR 물류 이동 차량에서도 지게차 관련 사고에 대해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한 해 지게차 산업재해자는 1,600명, 부딪힘 사고만 857명, 사망자 10명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 1위가 지게차 관련 사고로 38.6%를 차지한다는 점이 지게차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됩니다. 통계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생각됩니다. 최근 수년간 실제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들을 보시면 왼쪽 사건들과 같이 장소와 시점은 모두 다르지만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 세 가지 패턴으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시야 미약보입니다. 적재물이나 구조물에 가려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고, 둘째는 작업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게차와 작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충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행자를 아예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후방이나 측면 사각지대 때문에 운전자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매년 비슷한 사고를 반복시키고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실무 현장에서는 이제 주로 물건 적재 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주로 발생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력에 의존하거나 지게차에 여러 센서를 달거나 아니면 작업 현장에 항시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의력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보통 센서나 알림음이 고장나도 막 그냥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안전관리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구축된 현장에 CCTV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니까 해당 CCTV 영상을 토대로 제3의 시각으로 현장을 24시간 지켜보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 판단되면 미리 운전자 또는 현장에 경고 알림을 주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사람이 조심한다 해서 AI가 먼저 본다라는 전환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상단에 런타임 관련 블럭이 있고 가운데 CI/CD, 하단에 MLOps 관련된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도입니다. CCTV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RSTP를 통해 추론 서버로 보내지고 실시간으로 객체 탐지 및 위험 예측 및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객체 탐지된 영상 프레임 및 리스크 스코어 같은 주요 인자값들은 메인 백엔드 서버로 보내고 주요 정보들은 DB에 저장 후 프론트엔드에 보여질 실시간 영상들에 대해서는 실시간 푸시하여 대시보드에서 객체 탐지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프론트단에서 일정 주기로 API로 호출하여 대시보드에 보여줍니다. 서버들은 도커 내부에 각각 컨테이너를 이루고 있고 젠키스 서버를 통해서 CI/CD를 구축하였습니다. MLOps 관련하여서도 CI/CD를 구축하여 일정 주기마다 해당 CCTV에 대한 객체 탐지율을 점검하여 개선 사항 적용 시 자동 반영되도록 설계 및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AI 모델 관련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 데이터로 실제 현장 CCTV는 아무래도 확보가 어렵다 보니 두 가지 출처 소스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유니티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다양한 CCTV 시점 및 사고 시나리오 등 조건을 여러 가지로 가정하여 만들었으며 유튜브 실제 사고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이 못 잡는 노이즈와 우발적 상황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 유니티 시뮬레이션 영상을 실제 현장과 유사를 묘사시켜서 유니티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똑같이는. 그럼 다양한 CCTV의 어떤 시점이나 다양한 상황들을 좀 가정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유니티를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료조사 결과 핵심 모델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객체 검출과 객체 추적이 가장 중요하였고, 검출 모델로는 욜로 모델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시간성이나 CPU 엣지 디바이스와 동작이 가능하고 작은 객체 검출에도 강점이 있고, 이제 비교 대안으로 페스터 RCNN이 이제 많이 사용되지만 그 해당 모델은 정확도는 비교적 욜로 모델보다 높지만 이제 속도가 좀 많이 낮아서 저희 같은 실시간 안전 시스템에는 부족했습니다. 객체 추적 모델로는 보솔트로 결정했고 바이트 트랙 기반으로 여러 개선 사항이 반영된 소타 트래커입니다. 비교 대안으로 소트는 IT 스위치가 빈번하고 딥소트는 카메라 흔들림 보정이 없고 보솔트보다 성능이 떨어져 제외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이 저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 판단하여 해당 두 가지 모델을 토대로 검출 추적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델 중에 첫 번째인 객체 탐지 관련 이론 설명입니다.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갈래로 2단계 방식과 1단계 방식이 있습니다. 2단계 방식은 후보 영역을 먼저 찾고 분류 박스 보정하는 방식으로 쉽게 사진을 두 번 봐서 이제 객체 탐지를 하는 방식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지만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고 대표적인 모델로 페스터 R, CNN이라는 그런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제 1단계 방식은 프레임을 격자로 나눠서 위치 분류를 진행하여 한 번에 객체 탐지와 분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2단계 방식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욜로 모델이 있고 저희는 CCTV 실시간 영상 토대로 사전 안전 감지를 해줘야 하므로 욜로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욜로 모델 동작의 내부 동작을 간단하게 이제 4단계로 설명드리면 이미지를 일정 사이즈로 격자로 분할을 하고 칸마다 박스와 확신도를 한 번에 예측하여 확신도 높은 칸에서 사람이나 지게차 같은 이런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후 NMS, 비최대값 억제 이 알고리즘으로 겹친 박스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박스들만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객체 탐지와 분류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You only look once의 줄임말인 YOLO 이름과 같이 이미지를 한 번만부터 모든 객체를 동시에 찾고 분류하는 이런 작은 모델로도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며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객체 탐지에 이어서 객체 추적 관련 이론 설명입니다. 객체 탐지, 즉 검출이 한 장의 사진이라면 추적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은 크게 4단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객체를 탐지하는 검출 단계, 다음 위치를 추정하는 칼만 위치 예측 단계, 이전 검출 대상 아이디와 매칭하는 단계, 새로 생성된 아이디 또는 없어진 아이디 삭제와 같은 아이디 관리 단계로 이 같은 흐름은 매 프레임마다 반복됩니다. 객체 추적 관련 모델은 단순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은 바이트 트랙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바이트 트랙의 3가지 개선점이 개선된 반영된 보솔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솔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바이트 드랙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이트 트랙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이트 트랙 뷰어 같은 경우에는 어, 검출 박스를 신뢰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리한 뒤 2단계로 매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디텍터를 통해서 어, 높은 뚜렷한 박스와 흐릿한 박스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박스 같은 경우에는 더 하이스코어 디텍션 방향으로 가서 이전에 이전 그 아이디 값들을 토대로 선 매칭을 작업을 합니다. 선 매칭을 한 후에 매칭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흐릿한 로우 스코어 디텍션 값들을 해서 2차 매칭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성을 흐릿한 박스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매칭 작업을 하여 그런 매칭성을 높이는 이런 특징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2차 매칭이 이루어져 있는 바이트 트랙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 개선점을 더한 것이 이제 보솔트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로 칼만 필터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박스 중심점만 추적한 것에 더해서 박스의 폭과 높이까지 함께 추적하는 것으로 박스 크기 변화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션 보정이 추가되어서 카메라가 흔들려도 배경 움직임을 감지해서 보정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OU와 리아이디 퓨전입니다. 딥 어피어런스 익스트랙터라는 게 하이스코어 디텍션 값들에 대해서 어떤 외형적으로도 외형 기반으로도 매칭을 결합하여서 그 아이디의 매칭 값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 유지를 한 번 더 끌어올린 그런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보솔트는 바이트 트랙의 강한 추적을 위해 여러 개선점이 추가로 보완된 알고리즘이고 저희 안전 시스템 목적에 가장 적합하여 최종 선택하여 채택되었습니다. 대책 추적까지 잘 되었다면 영상 속 모든 객체의 아이디와 칼만 필터가 추정된 속도 벡터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객체 간의 충돌 예측 거리 및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고 TTC는 타임 투 컬리전으로 충돌까지 남은 시간으로 값이 작을수록 임박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C 기준만으로 알림을 주기에는 어떤 정지 객체 사각지대나 평행 이동, 측면 이동, 가까운데 느린 접근과 같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알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TTC 외에 다른 지표들과 함께 리스크 스코어를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TTC 60%, 거리 25%, 방향 15%로 가중 결합하여 리스크 스코어를 책정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점수를 계산하고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 단계별로 위험 등급을 책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전체적인 4단계 파이프라인 부식화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으로 욜로가 매 프레임마다 박스를 검출하고 보솔트로 객체를 추적하고 칼만 필터로 속도 벡터를 추정하고 객체 추적을 통해 얻은 예상값을 토대로 객체의 상대 위치, 속도를 2차 방정식에 넣어서 TTC와 최소 거리를 계산하고 그리고 TTC 60%, 거리 25%, 방향 15%라는 다중학으로 리스크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알림이 발생하여 운전 대시보드와 운전자나 현장에 알림을 보내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객체 감지와 트래킹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러 튜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단 두 영상이 튜닝 전후 예시 화면인데, 예시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에 저 객체 탐지 관련해서 오탐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아래 내용과 같이 여러 튜닝을 하면서 오탐지되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탐지대에서만 개선된 부분이 이제 예시 화면에 있는데, 다른 영상들도 이제 학습을 토대로 아래 내용처럼 튜닝 전에 오탐이나 추적 시 아이디가 이제 매칭이 실패하는 경우가 주로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영상들을 토대로 파인 튜닝 및 파라미터 값들을 개선하면서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검증 결과로 객체 클래스별 F 스코어 점수입니다. 객체를 얼마나 잘 탐지하고 분류하는지를 목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테스트 영상들 기준 전체 약 1000장 정도의 프레임을 샘플링 추출하여서 객체를 잘 탐지하고 분류하였는지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클래스 모두 F1 0.94 이상으로, 94점 이상으로 객체 탐지를 잘 하는 것으로 결과값이 보여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이제 리콜이 두 클래스 모두 1.0이라는 건데, 안전 시스템에서 어떤 그런 실제 위험 상황을 놓치지 않는 이런 지표값이 확보됐다는 게 되게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습 결과를 토대로 대시보드를 결과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의 메인 기능인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영상 위에 바운딩 박스, 객체 라벨, 위험 배너가 실시간 표시되고 그 주변으로 30분 간격 위험 추세 그래프, 위험 알림 이력, 그리고 운영 대응 카드가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개발 기술 스택으로는 리액트, 타임스크립트, 바이트, 리차트, 웹소켓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으로는 CCTV 관련 카메라 관리 상세 화면 캡처본으로 카메라 목록 및 관리 페이지입니다. 카메라 아이디, 위치, 실시간 상태와 스트링 경로를 표 형태로 관리합니다.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경로를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디버깅, 운영 점검에 유용합니다. 현재는 UI 중심 구현이고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 추가되거나 교체될 때마다 GUI로 이제 관리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 알림 보기 페이지입니다. 알림 아이디, 시간, 위험도, 점수, 위치, 발생 원인을 시간 역순으로 추적하고 조회 가능합니다. 설계 포인트로는 최종 등급 하나만 표시해서 중복 알림을 방지했고, 지게차, 사람 근접과 같은 이런 텍스트로 원인을 표시해서 일반 관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였습니다. 위험 알림을 시간 순으로 쌓아서 반복 위험 구간과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고 이력 페이지입니다. 알람과 사고를 분리 관리하고 이 화면은 실제 충돌이 발생했다고 판단된 이벤트로 저장되며 사고 아이디, 심각도, 관련 객체, 당시 클립 영상까지 함께 저장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 원인 분석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고, 추후 이제 사고 리포트나 재발 방지 기록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당연히 저기 있으면 안 되지만, 더미 데이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파일인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객체 탐지와 어떤 경로 예측이 영상이 같이 표현되고,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 값들 기준으로 여기 UI상으로는 충돌 알림 감지라는 저 알림 텍스트만 있지만 추후에 이제 운전자에게 알림을 가거나 현장에 구조를 알림 그 경고등을 달아서 거기에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확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천천히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은 알림이 발생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실시간 유연 점수도 보여지고 있고 점수가 오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DC보드를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시스템 도입 비용은 뭐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였고, 구축비와 1년치 유지 보수 비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만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 한 건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은 이제 최대 손실이 수천만에서 수억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 시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번에 대형 사고만 막는다고 해도 비용으로 따져도 이 정도 가만히 될 수 있다 생각되고, 물론 돈보다도 이런 충돌을 2, 3초 전에 먼저 예측해서 대형 사고를 막음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진짜 필요성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